안녕하세요. 올해 제 나이가 70세가 된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자주 듣던 사연 방송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제 딸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네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나 봅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그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35년 전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싱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에게 접근한 남자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회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미싱 일을 배우면서 다니던 회사였기 때문에 불편한 분위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많은 곳에서 저에게 항상 다가왔고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던 직원들 때문에 결국 전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하라며 화도 많이 냈지만 자기랑 차 한잔 해준다면 그만 괴롭히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저는 자리를 미리 예약해둔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만 마시자 그런 제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그런 눈빛이 싫어 고개를 돌리자 이 남자는 저에게 갑자기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랑 결혼하죠. 그쪽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첫눈에 반했고 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을 테니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안다고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쪽이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 끝났으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명희 씨 어머님께서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모님인가요? 당장 치료비 또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병원에서 모실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을 좋아하고 명희 씨는 장모님께서 수술하실 돈이 필요하니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네요. 제가 하는 제의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도 손가락 빨면서 명희 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굶기며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가족 돈밖에 없는데 이런 집안에 들어와 살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곤 자리에 먼저 일어나 저를 보면서 미소를 띠며 반지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다음날 회사에 나올 때 반지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지를 팔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라며 나갔습니다. 제가 회사 직원이라서 그런 건지 저희 가정사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저 혼자 동생 2명과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밤새 고민을 하면서 제 옆에서 잘 자고 있는 동생들을 보면서 결국 반지를 끼고 회사를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제 왼쪽 손에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걸 확인한 남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제가 반지를 낌과 동시에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식당의 분위기와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저희의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인성 하나만 보고 있었고 한번 잘 살아보라며 저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싱에서 새로 들어온 여자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재력으로 이용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시부모님께서도 모른 척하고 계셨고 그런 걸 즐기던 남편은 나중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도 술 먹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수술이 잘 해결이 되고 동생들 또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서 나 하나만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더 남편의 행동이 저를 힘들게 했고 잦은 싸움과 매일을 눈물로 살게 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실증이 났는지 그동안 저희 가족 먹고 살게 해줬으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저는 빈털터리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제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자기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제 인생을 희생해서 받은 수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고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동생들 또한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모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떠나간 자리에는 시끌벅적했던 추억만 남아있는 집과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면서 잘했다며 고생했다며 제 자신을 칭찬했지만 그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그동안의 아픔들이 기억이 나면서 슬픔에 빠짐과 동시에 삶의 목표가 없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컴컴한 집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날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 보였고 삐쩍 말라서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불쌍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생각하며 모든 아픈 기억을 모두 집에 묻어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았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만들며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내 몸에 투자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우울증을 치료해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고 남자라면 치를 떨게 된 저는 단호하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당황한 듯 조용하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은 대화를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개인적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친해지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남자분들과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울증이 온 것도 남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여자 잘못 만나서 우울증이 왔는데요. 그쪽과 저는 둘 다 상처받게 된 이유는 같으니 통하는 부분은 있네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건 똑같은 거니 오늘 하루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남자는 같은 아픔이 있다며 다가왔고 계속해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와 겪었던 일들이 비슷했고 그로 인해 매주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이 남자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들어주면서 저의 아픔을 이야기해줬을 때 서로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연애하면서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이 남자의 프로포즈로 인해 다시 한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도 자신이 재력가라는 건 전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남자는 결혼하면서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돈이라면 치를 떨던 저는 돈이 많다는 남편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여자들은 모두 자기의 돈을 보고 접근을 했다며 결혼 전까지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쪽으로 아픔이 있던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늦은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다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남편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좋은 데 가서 외식이나 하러 가자며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현관으로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오자마자 놀라면서 리어카 쪽으로 쩔뚝거리며 달려가더니 저와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인과 눈이 마주쳤고 차에서 기사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남편이 차에 타라고 말을 했을 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에 차에 타려다가 뒤를 돌아 그 노인에게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가까이 가자 그 노인도 저를 가만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네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모자를 벗겼고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잘 살 것만 같았던 전 남편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박스나 주우며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빠르게 일어나 리어카를 끌며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려고 했었고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저는 모든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부르며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에 있던 박스 2개를 들곤 전 남편 리어카에 실어주면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는 발도 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떠올리기 싫다는 말과 함께 박스 열심히 주워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을 하자 제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 모두 미안했다며 과거의 일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하라며 눈물을 흘렸네요. 전 남편의 말이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전 남편 또한 많이 변했지만 남의 집에 있는 박스를 주워서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나쁜 짓을 보상받고 있는 것 같았던 전 남편은 다시 리어카에 몸을 실으며 쩔뚝거리는 발을 이끌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네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더니 정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죄짓고는 살 수 없나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모두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래오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